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이런 혼란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자주 듣는 말이 있다면 더더우며.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니잖아.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이 말들 속엔 누군가의 조용한 심리전, 바로 가스라이팅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과 기억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스라이팅. 이 단어는 사실 1944년의 한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유산으로 받은 보석을 훔치기 위해 아내를 미치게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저녁마다 집안의 가스 등 불빛을 은근히 줄이고는 아내가 불빛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말하면 그건 내 착각이야라고 부정하죠. 또 집안 물건이 사라졌을 때도 내가 잘못 기억한 거야라고 말하며 결국 아내는 자신의 감각과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비롯된 이 단어는 타인의 인식과 감정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조종하는 행동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가스라이터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보통 처음엔 매우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를 정도로 미묘하게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상대방의 말이 진실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스스로의 감각과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말이 늘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죠. 둘째는 회피형입니다. 갈등이나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상대의 감정을 예민하다, 오버다라고 치부하며 문제를 넘깁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도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복적인 무시와 깎아내림이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는 연인에게 요즘 너무 연락이 뜸해서 서운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걸로 서운해하는 건 피곤하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입니다. A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이후에도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자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문제라고 느끼고 감정을 억누르다 우울증까지 겪게 되죠. 직장인 C는 팀장에게 일정 변경이 너무 잦아 혼란스럽다고 말하지만 팀장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건 내가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 다들 잘하고 있어라고 반응합니다. 이후 C는 스스로를 유난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고 긴장 속에서 일하다 결국 자존감을 잃고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D는 엄마에게 시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해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 정도 가지고 뭘 속상해하냐. 넌 왜 항상 오버하니? 라고 반응합니다. 반복되는 감정 무시에 D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는 친구와의 약속이 자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에 지쳐 자주 약속을 바꾸니까 속상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넌 왜 이렇게 집착하니? 친구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해? 라고 반응하죠. 이후에도 어떤 불편을 표현할 때마다 너만 문제 삼아. 다른 애들은 괜찮대라는 식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인가 싶어 침묵하게 되고 친구 앞에서 항상 눈치를 보며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친구, 연인, 가족, 직장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점점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 신뢰마저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일상의 대화와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대화가 끝난 후의 감정 상태가 가장 큰 단서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갈등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랬구나. 그런 기분 들 수 있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은 그 반대입니다. 그걸로 기분 나빠해. 내가 예민한 거야라고 말하며 감정을 깎아내리죠. 또한 대화 후 내가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두려워진다면 그것은 평범한 대화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심리적 조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기록하세요. 언제 어떤 말을 들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일기처럼 써보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도 글로 쓰면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반복적인 상황의 패턴을 인식하게 해주고 나중에 내가 느낀 게 단지 예민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반복된 상처였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가 말을 바꿨을 때, 그땐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라고 느껴질 때 이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세요. 상대가 아무리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라고 해도 내가 느낀 감정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따로 적고 정리해 보세요. 감정은 틀린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혼자서 생각만 하다 보면 점점 더 내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제3자의 시선을 통해 내가 놓친 관점을 확인하세요. 친구나 가족 혹은 심리 상담사와의 대화는 내가 느낀 감정이 비정상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와 오랫동안 엮인 관계일수록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감정을 무시하는 말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가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꼬는 말을 했을 때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되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때로는 지금 이 대화는 여기까지만 할게라며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은 표현하고 지켜야 존중받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기 확신을 높이는 문장을 만들어 반복하세요. 나는 내 감정을 믿는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말을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반복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꿉니다. 자기 확신을 키우는 짧은 문장은 가스라이팅으로 흔들린 내면을 다시 붙드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마치 마음의 앵커처럼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한다면 멀어지거나 끊는 용기를 가지세요. 가장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고 감정을 억누르게 되며 행복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야말로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진 않지만 분명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시작한다면 당신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과 기억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왜곡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당신 자신을 믿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